디지스트 우리 손상혁 총장이 와 계십니까? 예, 마이크 좀 주실래요? 예. 총장님 아주 존경받는 학자셨는데 혹시 셀프 사면이나 셀프 공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셀프 임용하셨네요. 뭔지 아시죠? 2012년인가요? 6월 1일자로 펠로우직에 교수로 임명이 되셨는데 아주 훌륭한 학자시니까 저는 그만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일인가요? 총장이 되시고 나서 바로 규정을 바꿔서 어떤 규정 바꾸셨는지는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규정을 바꾸셔서 6년 5개월 동안 펠로우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꿔서 했잖아요. 그죠? 아시면 아시는 대로 예, 아니면 답을 해주셔야죠.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전임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은, 그죠? 총장 신분으로 재직할 때는 전임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펠로우 임용 대상이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근데 아닌데 규정을 바꿔서 재임용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만 대답해 보세요. 그죠? 네.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총장님이시죠? 최종은 이사회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총장님이시고 임용 대상이 누굽니까? 손상혁 교수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더욱이나 교육자이신 분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 같으면 총장으로 재임 중에는 있던 펠로직도 면할 것 같은데 규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그것도 본인이 정년 70세 정년 때까지 정년은 법적 정년은 65세인데 임용 당시에 어떤 분이 나는 70세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70세까지 펠로우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펠로우직이 되면 펠로우 임명이 되면 혜택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3월 1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3월 1일이 일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2일 날부터 출근하셨을 겁니다. 네, 3월 3일자 문건이 저한테 있습니다. 디지스트 펠로우 재임용 계획보고 이거 보도받았을 때예요. 출근하고 그 다음날 밑에서 이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장 재임 중 펠로우로서의 혜택과 절차상 고려사항 가로하고 자기 임용 검토하여 재임용 여부 결정. 다시 말해서 셀프 임용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고 실무자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예. 자, 이게 이 디지스트 임직원 행동강령령 제11조를 위반한 것도 인정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우선 잠깐 앉으세요. 우리 가기부 1차관님. 예. 자, 교육부 이 디지스트 가계부가 디지스트 특정 감사를 해서 9월 11일 날 통보를 하는데 처분 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스트 정관 제22조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2조가 뭐냐?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예. 3. 임원의 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제22조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 결정은 어떻게 됐냐면 이 정관 22조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임원 직무 청렴 계약제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감봉 처분했어요. 이게 지금 이사회 의결 사항과 과기부가 요구한 처분 사항이 맞습니까? 매치가 됩니까? 차관님? 심의 의결 사항에는 기타 이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과기부 가기부가 문서로 보낸 거 보면
정관 제22조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제22조가 뭡니까? 제22조에 감봉조항이 없어요. 여기는 해임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임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여기 당연직 이사 참석하시죠? 제가 참석은 안 합니다. 국장이 참석입니다. 참석하죠. 아니 제가 아니고 아니 예, 그러니까 과기부 참석합니다. 참석하죠. 그런데 문서로 통보를 해임 조치하라고 요구해놓고 당연직 이사가 참석해서 해임 요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아닙니다. 뭐 이사에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하세요? 과기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 요청을 할 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처분 요청합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한 것이 이사회에서 후퇴했는지 감사원 감사 한번 받아볼까요? 외압이 있었습니까? 외압이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없었어요? 예, 기타 법령 정관으로 뭐 이사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뭐 그 조항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디제스터 정관 제22조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한다. 9월 10일 날 이렇게 통보했어요. 그러면 이 등자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면피하려고 그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22조를 명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문서 하루 이틀 씁니까? 해임하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유 없이 후퇴했어요. 오늘 이 국감장에서 왜 후퇴했는지 분명하게 답을 안 하면 제가 수사 의뢰를 요청하든지 감사원 감사할 겁니다. 예. 분명히 답을 하세요. 저한테. 왜 후퇴했는지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총장님은 셀프 임명이라고 실무자가 이렇게 문서로도 예? 강국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 놓은 거를 그냥 강행하게 셀프 임명한 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기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가 2명입니다. 가해자 1명은 징계 양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데도 총장님이 이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상식 수준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지 않고 선례가 생기면 기관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유기징역 6개월에 처했고 가해자 2명은 그냥 가해자의 진술만 인용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 이 학생이 어떻게 됐냐? 휴학하고 자퇴했어요. 피해자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그렇게 제 처리하지 얘기하고서 답변하세요. 학부모가 우리 총장님 면담에서 2차 피해가 있으니 좀 강력하게 격리 조치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조치 안 하셨죠? 공간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교육자시잖아요. 교육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네.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처분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강력한 처분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해서 온 결과가 그렇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분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공간 분리를 제가 지시를 해서 공간 분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육자로서 그 가해 학생을 도와주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사실은 그 피해 학생이 공격적이 총장 장학생으로서 제가 직접 면접을 해서 뽑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 학생보다는 피해 학생을 더 생각하는 면이 확실히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감사 결과를 수용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소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